공구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구독자 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3만 3천명 여러분이 제 컨텐츠에 많은 호응을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원래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 강의 다니고 책 쓰는 거 외에 좀 색다른 걸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 정도로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 목표는 2019년 말까지 10,000명 정도, 그 다음에 2020년 끝날 때까지 한 5만 명 정도의 구독자와 소통을 하고 싶다. 아주 소박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신 덕분에 부담도 많이 되지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만 구독자 셀레브레이션 축하! 지난번 그 15만 구독자 달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0만 구독자 달성을 기념해서 여러분이 이제 올려주신 그 질문 중에서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Q&A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하나씩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승현이 형, 역사를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인데요.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책들 추천 좀 해주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면은 제가 딴 사람들한테 진짜 재밌다라는 책을 추천받아서 읽었는데 사람마다 책 읽는 방식이나 좋아하는 어떤 글투가 달라가지고 제가 읽으면 굉장히 재미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취향에 맞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독서 스타일에 맞는 책이어야 된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내가 꽂혀있는 분야의 역사책을 읽으라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는 막 지금 내가 뭐 터키에 꽂혔다. 그럼 터키 역사를 읽는 거고, 수영에 꽂혔다. 그럼 뭐 수영의 역사 뭐 이런 걸 읽는 거고, 사실 진짜 그 역사 자체를 갖다가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를 좋아하시는데 정치가 관심이 아닌 사람들이 역사책을 읽었을 때 역사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역사책들이 정치 역사책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통사를 갖다가 쭉 읽으려고 그러면은 막 왕들 이름 세습 왕자의 난 이런 것 계속 나오거든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머리 아프니까 정치가 아닌 내 분야의 역사를 갖다 읽어보자. 네, 그게 제 조언입니다. 작가님께 미국 그리고 뉴욕이라는 도시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제 2의 고향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정체성 혼란이 온 적이 있으신지요? 정체성의 혼란은 뭐 꼭 미국에 갔다 오지 않아도 뭐 모든 사람이 매일 겪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원래 시골 사람인데 서울에 왔을 때도 정체성의 혼란이 굉장히 심하게 왔고 학교에 대한 정체성, 고향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꼭 뉴욕에 살았다 그래가지고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건 아니겠죠. 뭐 제2의 고향이란 건 어떤 의미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약간 엇나가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다 축구하자 그러면은 나 혼자 농구할래. 친구들 다 축구하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농구공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고 약간 그런 성향이었는데 뉴욕이라는 도시가 약간 그러게 놔두는 도시예요. 어차피 다 이렇게 야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갈 길 바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는 왜 그래? 라고 관심을 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뻘짓? 끝까지 해볼 수 있던 곳이었던 거죠.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뉴욕이 워낙 경쟁이 심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치열한 도시다 보니까 남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내가 가진 똘끼를 갖다가 끝까지 한번 풀어볼 수가 있었고 그 똘끼의 끝에는 뭐가 있더라? 정상이 있더라. 뭐 이런 거죠. 프리랜서로서 어떻게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프리랜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퇴근 시간을 자기가 정해야 된다는 건데 자기가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 일할 때 보면 사장은 퇴근 안 시키려고 그러고 직원은 빨리 집에 가서 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머릿속에 자기가 다 있다는 거죠. 대체로 프리랜서는 불안감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겨요. 두뇌 속에 있는 직원을 좀 잘 관리하고 사랑하고 퇴근을 시켜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재충전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프리랜서는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즘 뭘 했냐면요. 신문을 갖다가 핸드폰으로 읽었는데 그걸 종이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핸드폰으로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문만 읽는 게 아니고 이메일도 들어가고 SNS도 들어가고 그럼 벌써 그때부터 이제 일의 시작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신문을 바꿨어요. 주중에는 연락을 두절해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7시가 넘어가지고 운동을 가거나 할 때 핸드폰 안 가지고 가요. 그리고 뭐 저녁에 산책 나갈 때 핸드폰을 그냥 집에 두고 갑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그냥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업무와 관련된 딴 사람들이 알고 있는 SNS 다 로그아웃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이 핸드폰이라는 게 참 좀 개목걸이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24시간 연락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나 스스로에게도 알리고 저랑 같이 이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저분은 뭐 7시 넘으면 전화 안 받더라 아니면 주말에 전화 안 받더라 하니까 그 시간에 전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죠. 작가님께서도 갖기 싫은 감정이 있으신지요? 모든 감정을 삶의 경험으로 마땅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가장 가지기 싫어하는 감정은요,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길 수 있지만 저는 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쓴 화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 로마 시대 철학서죠.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키케로가. 저 사람 어차피 죽을 거다. 내가 안 죽여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메멘토 모리의 휴머러스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나도 죽을 거고 저 사람도 죽을 건데 뭐하러 저 사람을 갖다가 굳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전체를 봤을 때 인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70 몇 억 중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 정도가 제 인생 철학인 것 같아요. 작가님의 추구하시는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우선순위와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시는지 궁금해요.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져가는 밸런스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원래 모빌리티, 언제든지 딴 데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 파리 다음에 이탈리 가 있다가 뭐 베를린을 갈까, 스페인을 갈까, 그리스에 가서 살아볼까, 이러면서 살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서 종이책을 쓰는 사람도 결국 방송 출연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뭐 강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산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잃어버렸죠. 모빌리티는 없죠. 저는 지금은 심과 신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러 갔을 때 머리는 피곤한데 몸이 안 피곤하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머리는 극도로 피곤한데 몸은 멀쩡하거든요. 그럼 잠도 안 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에서 정체성을 찾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일에서 이만큼 성공한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야망 쪽보다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서 그 기쁨을 내 친구와 내 가족과 이런 사람들과 나누는 게 저한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그걸 잡아먹기 시작하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왼쪽이 오른쪽에 활력소가 되는 정도까지는 일을 늘리지만, 만약에 일이 이쪽을 갖다 침범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감과 무기력하실 때 또 어떻게 반응 대처하시는 것 같지? 압박감과 무기력은 그냥 항상 인생을 동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은 작가라는 건 원래 느린 직업이거든요. 지금 책 쓴 거 보면은 1년에 한 권 정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오랫동안 생각해가지고 하는 직업이고, 그게 제가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느끼는 매력이었어요. 유튜브와 방송은 완전히 다르죠. 정말 미친 듯이 돌아가고 주말도 없고 밤도 없고, 그래서 압박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친구들한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스스로 자꾸 최면을 걸어요. 물론 그렇게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또 비판적인 목소리 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꾸 완벽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말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압박감을 이겨내는 방법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냥 그 선에서 만족하자. 어떤 방송에서 유명한 유튜버를 만났어요. 200만 명 구독자 있는 유튜버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카메라가 없어도 원래 할 걸 하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 달리기를 안 해요. 근데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달리기를 배워요. 그러면 절대로 못 한대요. 근데 원래 맨날 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뛸 때마다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뛰면서 그냥 고프로 들고 뛰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얘기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그래서 그거를 많이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조커 비디오 올리고 나가지고 히트수가 너무 잘 뜨니까 영화가 먹히는구나 그래가지고 영화 비디오만 계속 올렸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것이 영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영화 얘기도 많이 해요. 하지만 딴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올리던 거에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 올리고, 좀 다른 제 관심사에 대해서도 제가 평소에 뭐 책 읽다가 이런 거 좋네 뭐 이런 걸로 좀 가고 있는 것이, 그때 그 유튜버가 해준 조언을 좀 따르고 있는 거죠. 내가 카메라가 없어도 했을 법한 거를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지. 안 그러면 다 번아웃 된대요. 프랑스 여행 계획 중인데 알려지지 않은 작가님만의 장소, 맛집, 카페 추천 부탁드려요. 프랑스 여행을 가면은 알려지지 않은 장소란 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가면은 지베르 조세프이라고 하는 책방에 가서 1층에 가면은 불어로 되어 있는 여행 가이드북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만한, 아직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요 자켓 포켓에 들어갈 만한 요만한 뒤에 용수철이 있는 테마별 워킹 투어 책들이 제가 파리에 있을 땐 있었어요. 그래서 뭐 패사지 드 파리 뭐 이런 거 보면은 길을 걷다가 중간에 이렇게 조금 골목 같은 데로 들어갔는데, 그 골목 위에 이렇게 돔처럼 돼 있는 이렇게 지붕이 있고 아케이드라고 그러죠. 양쪽에 샵 있는 이런 19세기 몰 같은 그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뭐 그런 것만 쭉 따라서 걸을 수 있게 짚어준다든지, 프랑스어를 모르시더라도 거기 보면 지도가 있으니까 그 지도 따라가지고 워킹 투어 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그리고 최애 식당이 궁금합니다. 저는 향신료 굉장히 좋아요. 향신료 많이 들어간 요리는 다 좋아합니다. 마라탕,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 멕시코 음식, 약간 이러고 보니까 열대 쪽 음식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모로코 음식도 좋아하고, 어쨌든 그 좀 더운 나라 음식 위주로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원시적인 음식 좋아해요. 막 모로코 양을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자리에서 툭
정육점 아저씨가 잘라가지고 그냥 바로 토치로 구워주고 향신료 쫙 뿌려가지고 그냥 샐러드랑 같이 먹고 약간 요런 좀 그 거친 약간 음식? 그런 음식이 저는 입맛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작가님이 와인 마시는 모습 보고 술을 안 좋아하지만 와인을 먹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맛을 몰라서 부쇼네인가 이런 것 초보자가 구별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뭐 와인을 뭐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프랑스에서 유학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많이 마시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간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저는 대체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괜찮은 와인을 갖다가 자주 드셔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와인도 어차피 그냥 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와인도 그냥 마시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즐기려고 하는 건데 너무 이게 부쇼낸가 아닌가 이게 뭐 이런 데 빠지는 거는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시고 그때그때 그 맥주를 즐기시면 돼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와인 딱 먹었는데 이거 맛있다 그러면은 그거 계속 먹다가 또 좀 재밌는 거 보면은 좀 네이블이 독특하거나 재밌는 거 보면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먹었는데 이건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것 같고 좀 더 전 가볍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모든 사람이 다 소믈리에 될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패션 철학이 궁금해요. 옷을 고르는 브랜드 그리고 작가님이 가진 인문학적 지식이 작가님의 패션에 미치는 영향도요. 약간 역사책 좋아하고 역사영화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시대에 꽂히면 약간 그 시대랑 비스무리하게 좀 옷을 입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폴레옹에 꽂혀 있을 때 산 코트 보면은 나폴레옹이 입던 뭐 코트처럼 생긴 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가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 꽂혀요. 뭐 그리스 갔다 와가지고 그리스 너무 좋아. 그럼 막 그리스 어부처럼 입고 다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패션 트렌드보다는 그때 내가 꽂혀 있는 어떤 그 이국적인 문화나 뭐 약간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쫓아가는 편이기도 한 것 같고 저는 옷을 기본적으로 안 버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입던 옷도 아직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시대에 좀 안 맞는 옷을 입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웬만하면 유행 안 타는 옷을 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유행을 안 타는 옷이란 게 있느냐?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멋진 옷이어가지고 아니면 재질 자체가 너무 좋아서 가죽 자체가 워낙 좋은 가죽이라서 이건 뭐 10년, 20년 입어도 그때도 멋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사요. 대체로 틀리죠. 5년 있다 보면은 저 촌스러운 걸 왜 샀지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좀 그렇게 옷을 사는 편입니다. 매일 들고 다니는 소지품도 궁금해요. 웬만하면 빈손으로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전에는 이제 그 프랑스에 있을 때는 프랑스 친구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게 리브르 드 포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가면 한 요만한 시집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끼고 다니면서 버스에서 읽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건이지만 프랑스는 이제 버스나 열차가 파업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거라도 있어야 됩니다. 버스가 막 1시간씩 안 오기도 하고 막 지하철이 갑자기 중간에 멈춰서 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멋있어가지고 저도 끼고 다니고 그러면서 읽은 책도 좋은 책도 굉장히 많아요. 시간 절약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거북이 목이 되고 자꾸 아래만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기 심지어 핸드폰까지 집에다 놓고 다니기 그래서 그냥 나갈 때 카드 하나만 딱 넣고 그러고 나가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소지품을 없애는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작가님 MBTI 성격 검사의 성격 유형이 너무 궁금해요.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고 어떻게 인간의 성격이 하나씩 다 다르고 내일 또 이상한 경험하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떤 유형, 뭐 혈액형, 뭐 별자리 막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일단 제가 워낙 그 성격이 좀 외골수 성향이라서 남과 내가 같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를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데다가 그리고 남이 너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그게 어쨌든 시험이건 뭐건 남이 너가 이런 성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나는 내 성격은 내 자아 성찰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그러지 너는 이런 유형이야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자, 작가님의 평소 일상이 많이 궁금합니다. 일상은 뭐 차차 제가 브이로그로 공개 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씨도 모르는 게 있으세요? 모든 사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죠. 작가님은 어떻게 이런 지식들을 배우셨나요? 그때 꽂히는 게 있으면 책을 몇 권 읽어본다 이거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지하철이나 자동차에 있는 시간에 뭔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듣거나 뭔가 그 시간을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지하철 타고 뭐 강남 가면은 저 홍대에 살기 때문에 1시간 걸려요. 왕복 미팅하면 2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그 2시간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지식 팟캐스트를 듣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책을 읽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쌓인 지식이지 저도 뭐 학교 졸업한 이후부터는 뭐 따로 막 이렇게 뭐 논문 쓰는 분들처럼 연구를 한다든지 뭐 필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으니까 결국은 뭐 독서, 팟캐스트, 다큐멘터리에서 얻은 지식이고 조금 제가 이제 관심이 갑자기 이상한 데 막 꽂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배운 것들이 많죠. 갑자기 라틴어 배운다든지 갑자기 뭐 칵테일 배운다든지 근데 칵테일을 배운 게 갑자기 무슨 바텐더에 관련된 영화를 갖다가 갑자기 본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켜놓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팬미팅 계획은 없으신가요? 팬미팅 계획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해야죠. 원래 10만 되면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0만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그때는 뭐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20만도 여러분이 호응을 해줘가지고 너무 빨리 돼가지고 아직도 인프라가 없는 상태긴 한데 지금 뭐 팬미팅을 좀 주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좀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공지 한번 뜰 겁니다. 하여간 올해 지나기 전에는 한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가님의 책들은 모두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혹시 다음 책의 제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주제로 쓰시는 중이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이제 그 뉴욕에 관련된 리얼하다 출간한 다음에 잠깐 지금 다음 책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뭐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대체로 종이에 펜을 댈 때까지 제목은 가장 나중에 결정되는 거고 어떤 내용이 될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20만 구독자 기념해가지고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같은 것들 또는 라이크 많이 받은 질문들 제가 좀 종합해가지고 소신껏 한번 답변 드려봤습니다. 자, 계속 조승연의 탐구생활 사랑해주시고요. 옆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그럼 저는 25만 구독자 때 또 한번 Q&A로 찾아뵙고 다음 주 또 화요일에는 또 다른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